4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세제곱권 2와 네제곱권 2를 그대로 곱할 수는 없죠. 항상 이 제곱권, 거듭제곱권의 이 제곱권이 어떻게 된다? 똑같을 때, 즉 족보가 같을 때 우리가 이 루트 속을 곱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3과 4를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2제곱권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12제곱권이 되었으니까 4배가 되었으니까 루트 속도 몇 배가 되면 되겠다? 바로 4제곱이 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곱하기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으로도 12제곱근으로 만들어주면 여기가 3배가 되었으니까 3배가 되었으면 지수는 어떻게 된다? 세제곱이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12제곱근으로 어떻습니까? 족보가 똑같으니까 루트 속을 그대로 곱하면 2의 4제곱과 2의 세제곱을 곱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하여 2의 7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기억은 1번은 어떻게 된다? 바로 옳은 것이 되겠네요. 자, 2번은 어떻습니까? 바로 바깥에는 세제곱권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에 안에가 루트 64. 그런데 여기가 바로 2가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루트 64는 바로 8의 제곱이 64니까 루트 64는 어떻게 8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세제곱권에 이 안에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 세제곱권과 여기에 지수의 3이 동일할 때는 홀수일 때는 이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솔라당 나오면 되고, 짝수일 때는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2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어떻습니까? 3번은 자,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근이 연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3과 5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3, 5, 15, 즉 15제곱근에 8은 2의 몇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 3과 15를 3으로 이렇게 약분할 수도 있죠. 그죠? 따라서 바로 다섯 제곱, 5제곱근의 2의 1제곱이니까 2로 나타내서 3번도 참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4번은 어떻습니까? 4번은 세제곱근으로 홀수제곱근으로 동일하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결합할 수가 있으니까 자,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7이 되어서 마이너 플러스로 보고 그대로 세제곱근에 얼마다 8분의 27로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홀수 제곱 끊을 때는 그대로 결합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4번도 참이 되겠네요. 자, 5번은 사실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처리해도 되겠지만 여기는 거듭 제곱근의 계산이니까 우리 거듭 제곱근으로 풀기 위해서 세제곱근이고 여기는 제곱근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근을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6제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제곱근에 3이 6의 2배가 되었으니까 자, 루트 수건 제곱이 되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를 세제곱근으로 6제곱근으로 만들어 주려면 바로 3배가 되었으니까 지수는 세제곱이 되면 되겠죠. 자, 이것에 바로 몇 제곱이다? 6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습니까? 이 밑은 어떻게 되죠? 자, 분모가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곱하기니까 이 분자를 올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6제곱근의 7의 세제곱 그리고 6제곱근의 7의 제곱이죠. 그거에 바로 6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66이 똑같고 루트 속이 양수니까 6제곱근의 7의 세제곱분의 7의 제곱에 맞죠? 전체의 6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6제곱근에 얼마가 된다? 7분의 1이 되겠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7 두 개를 약분해 버리면 분모에 7이 하나 남고 전체의 6제곱이 되겠죠. 자, 전체의 6제곱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자, n제곱근의 a에 바깥의 전체 n제곱이 될 때는 이 a가 그대로 솔라당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7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교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n제곱근의 a의 n제곱근인데 자, 여기서 n이 무엇일 때는 짝수일 때는 절대값 a가 되고 또 아래 n이 있을 때 n제곱이 있을 때는 자, 그런데 n이 홀수일 때는 뭐에 관계없이 미처 a에 관계없이 그대로 a가 쏠라당긴다. 그런데 바깥의 전체 n제곱 그 말은 얘를 n번 곱해달라는 거니까 자, 이 안에 있는 a가 그대로 솔라당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44번을 마치겠습니다. 되겠나요? 때로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수 법칙 편에서 여러분들 많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45번은요, 먼저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원에서 배웠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또 곱셈 공식에서 문자 두 개짜리 세제곱 공식이 있었죠. 자, 인수분해 공식으로 설명한다면 기억납니까? 자, 3자 떼버려. 맞죠? 3을 떼버리고 a 플러스 b를 적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보고 반대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타냈죠. 자, 그리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3자 떼버리면 A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대로 적으면 돼요. 자, 앞에 거 제곱 A의 제곱 앞에 게 A고 뒤에 게 마이너스 B죠.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B니까 부반대 플러스 AB가 되고 뒤에 거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게 X 세제곱 플러스 1이 자주 나오죠. 이 1을 1의 세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3자를 떼버리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보반대 뒤에 거 제곱. 마찬가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은 요 1도 세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3자 떼버리고 앞에 거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x인데 보반대 플러스 x가 되고 뒤에 거 제곱. 이 네 개는 우리가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도 자주 나오게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인수분해 공식인데, 자, 여기서 거꾸로 간다면 바로 곱셈 공식이 되겠죠. 자, 앞에 거가 제곱되고 뒤에 게 제곱되면서 곱해서 부반대가 된다면 바로 앞에 거 뒤에 거를 각각 몇 제곱 해주면 된다? 세 제곱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자, 세제곱근의 4와 세제곱근의 3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제곱근 4를 제곱하면 세제곱근 16이 됩니까? 바로 세제곱근의 4의 제곱이라는 것은 사실 세제곱근 4를 몇 번 곱한 거가 되나요? 두 번 곱한 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세제곱권 족보가 똑같으니까 루트 속을 곱하면 되니까 4의 제곱이 되죠. 그게 바로 세제곱권의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걸 제곱하니까 세제곱에 16이 되고 뒤에 걸 한번 제곱하면 세제곱 9가 될까요? 다시 세제곱권의 3의 바로 제곱은 마찬가지로 세제곱권의 3과 세제곱권의 3을 곱하면 되니까 세제곱권의 3의 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세제곱권의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바깥의 전체 제곱은
바깥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이 루트 속으로 안으로 제곱으로 그대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앞에 것을 제곱했고 뒤에 것을 제곱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곱해 보세요. 곱하면 세제곱근 4와 세제곱근 4와 세제곱근 3을 곱해 버리면 바로 족보가 똑같으니까 루트 속만 곱해서 12가 되겠죠. 자, 세제곱근 12가 되는데 곱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바로 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반대니까 결론적으로 이 앞에 부분을 몇 제곱 해버리고 세 제곱 해버리고 뒤에 부분도 몇 제곱 해버리면 되겠다. 자, 거꾸로 갈 때는 이 A를 몇 제곱 해버리고 세 제곱하고 B를 세 제곱하면 되니까 요걸 세 제곱하면 되니까 바깥에 세제곱 할 때는 자, 이 제곱, 거듭 제곱공과 똑같은 제곱을 해버리면 이 아래 게 그대로 뭐가 된다? 솔라당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네 개의 인수분해 공식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46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그랬죠. 자, 조금 만만치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뭔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세제곱근에 여기 16이잖아요. 그럼 16은 우리가 2와 친척 관계죠. 그러면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세제곱근이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세제곱근에 이항이면 2의 세제곱으로 만들어주면 이 2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2가 한번 더 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다시 요 자체를 우리가 세제곱근에 2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의 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제곱근인데 이 루트 속이 세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이 밑 2가 그대로 나가겠죠. 따라서 얼마 된다? 이 값이 2가 되니까 두 배의 세제곱근 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세제곱근 16은 바로 두 배의 세제곱근 2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6제곱근에 36인데 6제곱근에 36일 때 36이 일단 6의 제곱 아닙니까? 6의 제곱. 자, 그러면 이 2와 6이 어떻게 된다? 그 약분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세제곱근에 얼마로 나타낼 수가 있다? 6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분자 두 번째, 자, 여섯 제곱근의 36은 무엇으로? 세 제곱근의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6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세제곱근 4와 세제곱근 2를 곱했으니까 얘는 세제곱근에 얼마 됩니까? 4와 2를 그냥 곱하면 되니까 8이잖아요. 8은 2의 세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세제곱근에 바로 2의 세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제곱근 안에 세제곱근 9가 있는데, 9는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바로 이 2와 이 2가 약분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루트, 그리고 세제곱근에 3의 제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2가 있죠? 2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사실 이렇게 곱해서 6제곱근의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다시 얘를 이 2, 3의 자리를 바꾸어도 세제곱근의 바로 루트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여기가 제곱 2니까 곱해버리면 6과 동일하죠. 그죠?
그럼 이 자체가 3이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3이니까 세제곱근의 얼마로? 3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2와 6을 약분해서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세제곱근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은 세제곱근의 얼마로 나타낼 수 있다? 3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 잘,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여기는 루트 속이 2고, 여기는 3이에요.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 2와 3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세제곱근에 6이라는 것을 2와 3으로 나타낸다면, 각각 얘를 세제곱근 2와 세제곱근의 3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타내자? 바로 세제곱근의 2 곱하기 세제곱근의 3으로 이렇게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세제곱근 2와 여기 있는 세제곱근 2를 가지고 공통인수로 뭐 할 수가 있다?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세제곱근 2로 뽑아내버리면, 공통인수로 뽑아내버리면 2 플러스 세제곱근의 3이 되고,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분모도 그대로 적어준다면 2 플러스 3의 세제곱근으로 적어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눈에 보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아서 약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제곱근의 2가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 한 문제를 통해서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4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A와 바로 B, 바로 두 근 중 다른 하나의 근을 구해보라고 하죠. 그럼 두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공통수학 원에서 했는 것부터 생각해 본다면 바로 두 근이 나오면 항상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먼저 두 근의 합은요. 세제곱근의 2와 b를 더하면 바로 뭐가 된다? 자, x제곱 계수분의 x 계수의 부가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서 세제곱근의 54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이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죠? 바로 세제곱근의 2와 누구와 b를 곱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자, x제곱 계수분의 상수항의 계수가 되니까 1분의 a가 되어서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합에서 b를 구하면 a를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a와 b의 곱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라는 것은 세제곱권 54에서 세제곱권 얼마를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54가 숫자가 크니까 54를 조금 세제곱과 연관된 수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54라는 것은 자, 69, 54 맞습니까? 69, 54. 그럼 6은 2 곱하기 3이죠. 9는 3이 두 개니까 결론적으로 3 3개, 즉 27 곱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3의 세제곱 곱하기 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세제곱근의 3의 세제곱과 곱하기 세제곱근의 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짜갈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거듭제곱과 요 지수가 같으니까 3이 되니까 3배의 세제곱근 2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세제곱근 2를 빼니까 세제곱근의 2가 3개에서 1개를 빼기 때문에 바로 두 배의 세제곱근 2가 바로 무엇이 된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B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B의 값에다가 B 값이 지금 두 배의 세제곱권 2가 되니까 이 값에다가 세제곱권의 2만 곱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어떻게 된다? 자, 실수배 2는 가만히 있고 세제곱권 2와 세제곱권 2를 곱해버리면 세제곱권에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A 값과 B 값을 찾아냈으니까 두 수의 곱을 구하러 했죠. 그러면 A는 두 배의 세제곱근의 4가 되고, 자, B는 얼마 됩니까? 두 배의 세제곱근의 2가 되니까 2와 2를 먼저 곱하면 4가 되고요. 네 배의 세제곱근 같으니까 자, 루트 속에 있는 4와 2만 곱하면 4와 2를 곱하면 8이 되니까 8은 2의 세제곱이 되어서 세제곱권의 2의 세제곱이 바로 2가 되므로 4 곱하기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두 수 A, B의 곱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여러분은 A 값과 B 값을 모두 다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4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부피가 루트 3일 때, 자, 이 삼각형 AFC의 넓이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자, 이때 M과 N은 서로 서인 두 자연수이고, N은 이 이상의 수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MN을 구해달라고. 그 말은 삼각형 AFC의 바로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이 삼각형 AFC가 어떤 삼각형입니까, 여러분들?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모두 다 정사각형이잖아요. 따라서 이 AF의 길이와 AC의 길이와 바로 CF의 길이가 모두 똑같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삼각형은 바로 무슨 삼각형이 된다?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우리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무엇일 때 A라고 한다면 정삼각형의 높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2분의 루트 3A가 되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결론적으로 보면 뭐 이 윗면, 앞면, 옆면에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되죠. 그죠? 대각선. 맞습니까? 즉,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정삼각형의 한 별의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별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이 부피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 정육면체의 바로 한 모서리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죠? 바로 A의 세제곱,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A의 세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루트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무엇이 된다? 자, 지수법칙 형태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자, 아직까지는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서 그대로 세제곱이 루트 3일 때 A는 바로 어떻게 된다? 세제곱근의 바로 루트 3이 되어서 얘가 2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6제곱근의 바로 뭐가 된다? 3이 한 별의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지수법칙을 배우면 A의 세제곱이고 여기가 루트 3은 분수지수 형태로 3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A를 구하기 위해서 기억납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양변을 모두 다 무엇을 해주면 된다?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제곱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가 세제곱이니까 무엇을 해주면 된다? 바로 이 3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뭘 해준다? 자, 3분의 1제곱을 각각 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3과 3분의 1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바로 1이 되니까 A가 되고 이 5변은 3에 자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6분의 1 제곱이 되죠. 이게 바로 분수 지수를 루트로 나타내면 이 분모에 있는 6이 앞으로 나가고 바로 3의 1제곱이 되니까 3이 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 게 바로 무엇이었죠? 여기에 바로 3분의 1제곱을 해줘도 되지만, 3분의 1제곱을 해줘도 되지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 A를 바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이항하면, 자, 지수를 이항하는 거로 생각하면, 뭐로 이항을 해버리면 된다? 지수에 바로 역수로 이항해서 이쪽에 있는 지수와 곱해버리면 바로 6분의 1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 거듭제곱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가 바로 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제곱에 6제곱근의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앞면을 보면 정사각형이죠. 그럼 정사각형이면 이 EF 길이와 AF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자, 그 비율이 1대 1대 바로 직각삼각형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따라서 1대 1대 루트 2배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무엇이 된다? 이 여섯 제곱권 3에다가 바로 얼마만 곱해주면 되겠다? 루트 2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바로 한 변의 바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AFC의 바로 넓이는 자, 요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AF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자, 이 AF 한 변의 길이죠. 6제곱근의 3 곱하기 루트 2를 바로 제곱을 하면 되겠죠.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본다면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6제곱근의 3에다가 제곱을 하고 그리고 루트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근데 이 2는 어떻게? 루트 속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했죠. 그럼 2하고 6하고 약분하면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세제곱권 3에다가 맞죠? 몇 배를 하면 되겠다? 두 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에 4분의 루트 3을 곱해야 되니까 4와 2가 또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약분이 되면 여기가 2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세제곱근의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의 바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달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분자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앞에는 바로 제곱근이고 세제곱근이니까 동일하게 6제곱근으로 만들어 준다면 여기 2는 6이 된다면 3배가 되었으니까 자 지수에도 3배를 취해주면 되고 곱하기 6제곱근에 여기는 바로 2배가 되었으니까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자, 6제곱근으로 동일하게 되었으니까 자, 2분의 6제곱근에 바로 3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3의 5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한 m과 n이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n이 6이고 m이 5잖아요. 그죠? 따라서 6과 5는 서로서가 되겠죠. 그러므로 m 플러스 n은 m이 3의 지수에 있으니까 바로 m이 5가 되는 거고 바로 6은 앞에 6제곱근의 6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반드시 정삼각형의 바로 한 변의 길이를 할 때 높이 구하는 공식과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두어야 되고, 자, 1대 1대 루트 2, 직각삼각형 45도,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은 1대 1대 루트 2가 되고, 30도, 60도일 때는 바로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9번입니다. 자, x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에 x가 양수가 나온 이유는 이 식 자체를 분수지수로 만들 수도 있죠. 분수지수로 만들 때 이 x가 모두 다 바로 밑이 되기 때문에 분수지수를 만들 때는 밑이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가 양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아직 분수지수를 안 쓰고 선생님이 자, 거듭 제곱근의 계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부터 한번 처리해 보면 바로 이 전체가 네제곱권인데 각각 분수인데 분모 분자도 제곱권, 세제곱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여기에 4와 2를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8제곱권의 x가 되고 분자는 4, 3, 12제곱권의 무엇이 되겠다? x가 되겠네요. 곱하게 되면 자, 다음은 3, 4, 12제곱권의 x가 되고 분자는 여기가 2가 되니까 3이 6제곱근의 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이번에는 바깥에가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2가 되죠. 따라서 6제곱근의 무엇이 되고 x가 되고 2하고 4하고 곱하면 8제곱근의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이나요? 8제곱권 x와 8제곱권 x, 6제곱권 x와 6제곱권 x, 12제곱권 x와 12제곱권 x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얼마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0번입니다. A와 B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그랬죠. 자, 우리가 49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얘가 양수 조건이 나왔는 것은 이 전체를 분수지수 형태로 나타내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거듭제곱근의 계산이니까 그냥 거듭제곱 형태에서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는 이 거듭제곱에 바로 거듭제곱근의 족보가 똑같아야 된다. 즉 4와 12와 6을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와 12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따라서 12제곱근으로 바로 나타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가 12가 되었다는 말은 3배가 되었으니까 이 루트 속에 있는 모든 수를 자, 지수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의 세제곱이 되고 A는 1제곱이니까 세제곱이 되고 B는 제곱이니까 세제곱을 곱해버리면 6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대로 12제곱권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나타내주면 되겠죠. A의 5제곱 그리고 B의 4제곱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은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역수치에서 곱하기니까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6제곱권도 어떻게 바로 12제곱권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다면 자, 6제곱권이 12제곱권 됐다면 두 배가 되었으니까 자, 8의 1제곱을 제곱하면 제곱이 되고 A의 세제곱을 제곱하니까 6제곱이 되고 B의 1제곱을 제곱하니까 바로 제곱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12제곱권에 자, 이제 족보가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죠. 4의 세제곱과 그리고 A 세제곱, A 5제곱이니까 A의 8제곱
그리고 B 6제곱, B 4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B의 10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자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분모 분자가 모두 다 몇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12제곱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이렇게 결합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8의 제곱이고 8의 제곱이고 A의 6제곱 그리고 B의 제곱이 되죠. 자, 분자는 4의 세제곱이고, 그리고 A의 8제곱, B의 10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숫자부터 처리해 보면요. 8의 제곱이 64죠. 4의 세제곱도 64가 되니까 약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A의 8제곱, A의 6제곱이니까 6제곱이 다 날아가면 제곱이 되고, B의 제곱과 B의 10제곱은 여기에 5제곱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5제곱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죠?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야 되겠죠. 따라서 8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분모는 1이 되어서 12제곱권에 바로 A의 제곱, B의 8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만 어떻습니까? 또다시 요게 12와 2와 8을 동시에 2로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최종 정답은 6제곱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A, B의 4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얘를 두 개의 곱으로 나누어 준다면 6제곱근 A, 그리고 여기 6제곱근 B의 4제곱이니까 자, 이 4제곱과 6제곱이 또 약분이 되죠.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6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의 B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위에 요게 더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